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학기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2학기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모두 펜과 노트를 꺼내들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광복의 과정과 관련하여 광복 이전 세계 각국에서 한반도의 독립과 관련된 회의인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둘째, 광복 후 한반도 내외적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셋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대립과 관련하여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와 동아일보 오보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넷째, 오늘의 마지막으로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하였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다들 기쁨에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45년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준 부산물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일제는 물러갔으나 우리의 독립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이전의 상황을 보면 연합국이 얼마나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이 지면 그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처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장개석은 한반도에 즉각적인 독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국의 자유주의 세력으로 이전부터 임시정부를 지원해준 적이 있기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한반도 국가가 건설되기를 바랬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한반도의 독립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영국 자체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으며 한반도를 독립시켜줄 경우 본인도 많은 식민지를 독립시켜 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 상황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그 방법은 신탁통치로서 미국이 한반도의 정부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30년 정도 한반도의 정치를 보조하고 이후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면 철수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43년 아직 일본이 패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회담의 결과 한반도의 독립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 문제는 결국 1945년에 되어서야 결론을 맺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한반도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중국, 영국이 모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반도는 일본과는 별도로 독립국가로서 독립하되 38도선을 기준으로 국가가 제대로 안정될 때까지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우선 주둔하기로 합니다. 광복 이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선 알아야 할 것은 1945년의 상황입니다. 1945년 전 세계적으로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패권 다툼이 심해졌으며 한반도 내부에서도 이념 대립이 커졌습니다. 특히 한반도 내부에서는 그동안 친일 세력을 적대하던 감정이 이념 대립으로 변질되면서 친일 세력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격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직을 재편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재편 과정에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단체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추를 장악하면서 미국의 견제를 받게 되었으며 미국의 메가더는 조선의 모든 정치 세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메가더는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 한반도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일제시대의 모든 정치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통치의 경험이 있는 친일 관료들을 모두 재등용하여 한반도를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친일 세력이 다시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재산까지 미국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친일 세력은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자유주의의 중심 세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반면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와 간접 통치를 시행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함에 따라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념 대립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념의 대립이 심해지는 와중에 남한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설립됩니다. 미군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에 미군정 지배 이후 정부 설립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 발표가 메가더에 의하여 부산되자 조선인민당을 창당하였으며 미국의 지지를 얻은 일제강점기 시기 지주 자본가 세력은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 사회주의 세력인 박헌영 또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으며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과 중국에서 귀국한 임시정부 세력 또한 각각 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남한에서 다수의 정당이 건설되면서 한반도 독립국가 건설은 현실화됩니다. 결국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향후 방침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 모스크바에 모이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회의에서 영국은 중재자의 역할로 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소련의 주도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우 한반도 내의 자유주의 정당 세력이 약한 것을 파악하여 신탁 통치를 30년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소련의 경우 현재 한반도의 사회주의 정당 세력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합니다. 서로의 의견 충돌 결과 끝이 나지 않음에 영국은 미국, 소련 모두 한반도 내에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찬성이므로 정부 수립을 우선으로 하고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의 국가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미국, 소련 측도 동의를 하게 되며 회의는 우선 마무리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는 첫째, 한반도의 독립국가 건설 및 정부 수립 둘째, 한반도 문제 해결 및 지원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셋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의 최장 5개년 신탁 통치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를 국내에 보도하는데 회의의 내용과는 다르게 미국이 즉각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소련이 이를 반대해서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목적이 정부 수립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중점을 신탁 통치에 맞추어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는 본래 보도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나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 시달렸던 우리 민족은 신탁 통치와 식민 통치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신탁 통치에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강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중심의 좌익 또한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다른 외신을 비롯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론이 정부 수립에 있으며 정부 수립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신탁 통치 또한 빠르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파악한 좌익 세력은 신탁 통치 반대운동을 멈추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합니다.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기보다는 빠른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익의 경우 세력이 약했기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좌익을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매국노라 비판하였으며 이에 친일 세력이었던 자본가 지주들이 합세하여 미국을 옹호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 남쪽에서 친일 세력은 제거 대상이 아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좌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수호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좌우 대립은 점점 심해져 갔으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자국에 유리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1946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이는 순식간에 결렬되어 버립니다. 이러던 와중에 미국을 지지하는 이승만은 미국을 거부하는 38도선 이북은 버리고 38도선 이남에서만 단독으로 정부를 세우자고 하는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친일 지주 자본가 세력으로 구성되었던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을 지지하게 되고 이승만의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이승만의 정읍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여운형과 김주식은 국가 분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좌우 합작운동을 벌이게 되며 좌익과
우익의 협의를 이끌어내 좌우 합작 실원칙을 만들어냅니다. 분단 국가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협의의 점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미국과 소련의 사이는 더욱 나빠지면서 트루먼은 사회주의 국가와는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하면 그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교류하지 말라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좌우 합작의 안은 제시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제시된 안은 미소공동위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좌우 합작을 준비했던 여운형은 암살됩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좌우 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좌우 합작운동은 한반도 분단을 막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극단적인 사회주의나 극단적인 자유주의 세력을 통합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배제한 채 진행한 운동이었으며 배제된 인물에는 김구, 이승만, 김일성 등의 거물들이 있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떠넘겨버립니다. 유엔은 한반도 문제를 받게 됨에 따라서 한반도의 인구 비례 투표를 통한 정부 수립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인구 비례의 경우 한반도 지형상 남측의 인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좌익 세력은 유엔의 결정을 반대하게 되며 38도 이남의 우익 세력만이 이를 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 심화로 이어집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각해지자 분단 국가라는 미래가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에 백범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말하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합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 언정 외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김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8도 이북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의원단의 방문을 거절하며 막아섰고 이에 유엔에서는 38도선 이남에서의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하여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김구는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며 1945년 5월 유엔의 주관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헌국회의 활동과 농지개혁,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들 코로나를 조심하세요.